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6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계수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인 계수, 다음으로 월령, 수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수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요 수월이 이제 마치게 되면 작년 해월부터 수월까지 벌써 1년을 이제 꼬박 한번 살펴본 것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월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지는 자월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뭐 지나온 거라도 상관없이 한 번 더 찾아서 살펴보시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뭐 계속 강의는 뭐 꾸준히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라고 하는 것은 또 반복을 하지만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계라고 하는 글자는 수에 해당이 된다. 즉 물의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음의 수인 계수하고 양의 수인 음의 수인 계수 그다음에 양의 수인 임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저께 공부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 큰 바다, 강, 호수로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에 약간 상반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우로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라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도 있죠. 가을에 찬 이슬 같은 것이 내리죠. 그래서 상강이라든가 이제 뭐 한로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절기상으로도.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이 계수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산사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아주 맑고 깨끗한 옹달샘 같은 것도 이 계수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물과 같다라고 해서 계수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청징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내지는 우리가 음료수를 이제 가끔은 이제 사서 먹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아무 때고 뭐 지하수 파서 물을 먹어도 우리나라 자체가 이렇게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그냥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죠. 근데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뭐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물을 사 먹는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물을 사 먹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많이 웃었죠. 어떻게 이 지천에 깔린 것이 물인데 어떻게 물을 사 먹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을 참 많이 사 먹고 있죠. 오히려 비싼 물은 휘발유 값보다 더 비싼 물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있겠죠. 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러한 물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가끔 뭐 사이다라든가 음료수 같은 걸 샀는데 그 안에 이물질 같은 것이 이렇게 약간 끼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다시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소비자 고발센터에다가 이거 고발을 해야지 그러한 이물질 같은 것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죠. 일단 그렇게 이물질이 껴서 나오게 되면 사람이 먹기가 매우 어떻게 돼요? 껄쩍지근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잠시만. 자, 요 두 가지 그림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바로 계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산 같은 데 가면 이제 옹달샘 같은 거 이렇게 물이 졸졸졸졸 흐르게 되면 그거를 이제 컵으로 이렇게 떠서 먹으면 매우 청량감 있고 시원한 이러한 것이 다 계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손을 대기도 좀 아까울 정도로 혹시나 약간이라도 탁기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매우 조심스러운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이런 물을 떠다가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께서는 하늘에다 그 치성을 드렸죠. 이걸 갖다 정화수를 떠놓고 이제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맑은 물을 떠다가 하늘에 이제 정성도 드리고 하셨던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죠. 이런 곳이 바로 계수인데 이거는 탁
흙기가 없이 매우 맑고 깨끗한 그야말로 청징한 그러한 개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물은 어때요? 요게 바로 흙이 섞이게 되면 이렇게 물이 뿌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물이 좋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물이 좋을까요? 당연히 왼쪽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 우리가 먹어도 탈이 없다라고 이건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개수가 바로 맑고 깨끗한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약간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개수에 섞이게 되면 이렇게 탁수가 되거나 토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완전히 매몰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요거 대나무예요. 대나무 가지고 이제 물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것이 개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게 개수라고 하면 물이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잖아요.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을 요거는 오행상 금으로 보는 거예요. 금.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유입되는 물이 없이 요것이 딱 그쳐져 있고 밑에만 물이 있다라고 하면 물이 고이게 되겠죠. 고인 물은 이끼가 끼거나 물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계속 유입이 되어야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개수의 맑고 깨끗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금을 얻게 되면 이렇게 개수의 근원, 개수의 뿌리, 물의 뿌리를 얻어서 이렇게 계속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시사철 금을 얻어야지만 맑고 깨끗한 그러한 개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 꽃을 보면 여기 화초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뭐예요? 요 주변에 물이 있게 되면 그 옆에 또 이제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꽃 같은 것이 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생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잘 보시면 이게 유입되는 걸 금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금생수 하는 것이고요. 요 물을 기반으로 해서 수는 어떻게 돼요? 다시 목을 생해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라고 하는 것도 화를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화초가 꽃을 피우는 건 다시 또 목생화해서 목이 꽃을 피우는 것은 화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에서도 어떻게 돼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 이치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바다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자연 현상적인 것들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음양으로 내지는 오행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상생으로는 어떤 개념이고 상극으로는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 명리 공부를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그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사수동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나 임수 같은 경우는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무토라고 하는 왕토 가지고, 이거는 지금 개수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만, 만약에 이것을 임수라고 본다라고, 이 그림을 임수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것을 제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큰 흙을 가지고 막아야지만 막아지는데, 여기 이 흙탕물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은 기토, 작은 흙을 갖다가 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흙이 물과 함께 섞여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수동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를 제방할 때는 그래서 무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맑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를 보게 되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그림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개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수의 근원이라고 하는 금을 얻어야지만 항상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기토를 보게 되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탁수,
물이 탁해지거나 뭐예요? 매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무기토가 투출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토를 정화시켜 주어야지만,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개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술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즉 늦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가을은 신월, 유월, 술월이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이 지나게 되면은 해월, 자월, 축월로서 겨울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를 지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을의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후 자체는 신유술월로 진행되면서 기후는 점점 하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건조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유월이라든가 술월 같은 경우는 신월에 비해서 매우 건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은 지장간 안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장간 모르시는 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 신 안에는 뭐예요?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월 중에서 신월 같은 경우는 그다지 건조하다라고 볼 수 없지만, 유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장간 같은 경우가 경금이라든가 신금이죠. 이거 금이 있으니까 선생님 습한 거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금만 있어가지고 습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수가 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습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유월에 경금, 신금만 있는 거 가지고는 습하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 같은 경우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은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말씀드렸지만, 6월에 신금이 있다고 해서 습한 것이 아니고, 술월에 다시 신금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습하다고 보진 않죠. 거기다가 술월은 더해서 정화라고 하는 열기를 가지고, 온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무토라고 하는 마른 땅, 즉 건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월에 비해서 술월은 더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은 어떻게 돼요? 하강하고, 그 다음에 습하냐 건조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매우 건조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작은 음수, 우로수와 같은 것이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물론 저것이 육친으로 봤을 때는 정관에 해당이 되니까, 어떤 분들 정관을 얻었으니까 좋다, 공직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육친론이라고 하는 이론에 너무 충실한 해석에 불과할 뿐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수라고 하는 우로수, 이슬이라든가 이렇게 아까 봤던 옹달샘 같은 작은 물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건조하고 기온이 하강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토극수하죠. 토극수. 이거는 오행의 상극, 토극수하기 때문에 이 개수 입장에서는 토의 어떤 상극, 극함을 받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거나 오히려 흙탕물이 되거나, 더 심하면 매몰돼가지고 수 자체가 진흙탕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관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땐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간의 특성인 개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술월은 그다지 녹록한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가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개수 일간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일간 자체가 없으면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문명이 좋아지고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하는 아무리 좋은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개수가 매몰돼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했던 인성을 얻어가지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금을 얻어가지고 개수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금을 얻는 것,
천간으로 요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을 얻게 되면 금생수하죠. 요 금은 수를 생하게 되죠. 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기운을 토생금 금생수 하기 때문에 토가 수를 직접 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수로 태어났을 땐 가장 먼저 뭐예요? 금을 얻는 거. 신금이 없으면 경금도 상관이 없고요. 지지로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 있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신금, 금을 얻어서 수를 생겨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으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이 간목은 뭐예요? 개수, 이 무토라고 하는 술토라고 하는 토가 개수를 갖다가 직극하는 것을 간목이 있게 되면 목극토 하죠. 목극토, 이거는 오행의 상극으로서 목극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가 일간 개수를 극하는 것을 얘는 막아주는 것이고요. 간목은 그 다음에 신금은 얘를 생조해 주기 때문에 개수가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개수가 토왕절인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인성인 금을 얻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경금, 신금, 지지로는 신금, 유금이 될 수가 있겠죠. 한번 써볼까요? 천간으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신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유금도 개수를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지로만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천간으로 경신금이 투출을 하고 지지로 다시 신유금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금만 델롱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다시 이 천간으로 투출한 것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유에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면 천간으로 투출한 신금이 뿌리를 튼튼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생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개수가 토왕절인 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뭐예요? 인성인 금을 이렇게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개수의 근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목을 얻게 되면 토를 억제해서 목국토에서 토를 억제하게 되니까 이 토가 개수를 갖다가 파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생명과도 같이 여길 수 있는 맑고 깨끗함, 즉 청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국사가 되겠죠. 만약에 술토 같은 것이 이렇게 무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가장 먼저 간목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로 무게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개수를 보게 되면 개수를 완전히 매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고 다음으로 금을 쓰는 것이 이제 순서가 이때는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토가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토만 있을 때는 그래도 개수를 그렇게 완전히 매몰을 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개수 자체가 바로 말라버릴 수 있는, 매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금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병이 되는 무토를 제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간목을 쓰고 다음으로 어떻게 돼요? 금으로서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명식 보고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개수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수가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예요. 그래서 음수가 양토를 받죠. 양토. 근데 음수라고 하는 것이 일간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토라고 하는 것은 이 일간 개수 입장에서 얘는 관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죠. 정관. 그죠? 그래서 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월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관에 해당이 되니까 정관격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다 그랬죠? 술토 안에는 지장간이 신금, 정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 투출한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저 개수 입장에서 신금은 인성인데 음대 음이니까 이건 뭐예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신금이 아니라 정화가 이렇게 술중 안에 있는 이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정화는 개수 입장에서 음대음이면서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금도 투출하고 정화도 투출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걸 격으로 잡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오는 이것을 갖다가 촉이라고 해요. 처음에 온다고 해서 촉이 내지는 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중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은 이 끝에 있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술의 본기, 정기라고 해요. 정기, 바른 기운 내지는 이걸 갖다가 본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격을 잡을 때는 우선순위는 본기에 있습니다. 본기.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그 무토를 가지고 격을 잡는 거고, 정화 무토가 같이 투출하면 비중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가 투출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투출하게 되면 초기보다는 중기가 더 파워가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얘를 격으로 잡게 되면 편재격이 되는 거예요. 편재격. 그죠? 근데 뭐예요? 토왕절에 정화까지 이렇게 돼서 재관이 왕한 사주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신금으로서 용신을 잡아서 일간을 생해주는 그러한 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격은 재성으로 잡지만은 용신은 인성이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잡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울 건 아니고요. 십정격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월지를 갖고 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요. 월지에 있는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투출된 것을 격을 잡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투출되었다. 세 가지가 투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본기를 먼저 잡고요. 본기가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중기가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여기, 그 다음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격을 잡는 그러한 기본적인 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 일단은 신금 정화 이렇게 빼고요.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정관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십정격만 놓고 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개수 자체는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화가 돼서 약해지는 것이고요. 관성은 그러니까 원령을 득해서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신일간인 신은 약하고 관은 왕하다고 해서 신약관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됐던 칠살평관이 됐던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개수는 정관을 보는 것을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토는 그래도 물이라도 탁수를 만드는 정도지만은 무토라든가 술토 같은 정관은 개수 자체를 매몰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관왕이 아니라 이런 거를 신약살왕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요 격을 잡을 때는 이렇게 정관격에 신약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점이 된다라고 하면 약한 일간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가 바로 또 답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염두에 두고 사주를 보시면 좋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의 일지는 계묘가 되고 일주가 계묘 일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묘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예요? 식신이 되죠. 그래서 식신이 되는데 식신은 상관보다는 좋다라고 해서 식신이 있으면 먹을 복이 있고, 또 식신은 수명을 관장한다라고 해서 식신이 있게 되면 또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무조건 식신이 있다고 해서 장수하고 무조건 식신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먹을 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개수가 수월에 태어나서 약하잖아요. 일간이 약하면 뭐예요? 몸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몸이 약한 사람이 물론 골골 80으로서 오래 사는 경우도 있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일간이 약하게 되면 장수하는 데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식신이 있다고 해서 장수한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한 중에 식신은 뭐예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월의 개수가 약한 중에 다시 식신이라든가 상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 설기시키게 되니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식신이 있어서 좋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지 묘목하고 월지 술을 보게 되면 이거는 묘술 합화가 되는데, 묘술 합화가 되는데 술월은 건조하고 기온이 하강돼서 화가 있게 되면 약간 기온이 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토왕절의 건조함은 어떻게 돼요? 수기가 없게 되면 더욱 건조해지게 되면 건조해지면 건조해질수록 또 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다시 토가 왕해지니까 개수는 어떻게 돼요? 금방이라도 증발돼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왕토에 의해서 흡수돼서 뭐예요? 매몰될 우려가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월지도 개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식신 묘목도 일간 개수한테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금을 얻는 것 내지는 같은 수를 얻어서 약한 개수가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행히 연지에서 해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이 해를 보게 되면 여기에 통근을 할 수가 있겠죠. 수가 통근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있냐면 해수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수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토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진은 왜냐하면 수의 고지에 해당이 돼서 통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축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축에도 신금 개수가 있기 때문에 통근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신금에도 통근을 할 수가 있다. 선생님, 그러면 유금은 어떻게 될까요? 유금은 개수를 생조해 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개수 자체가 내지는 임수 자체가 여기에 통근을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생조, 금생수에서 생조는 수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통근의 개념은 생조의 개념하고 다르다. 자, 해수 안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통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수는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근이 가능한 것이고, 진 안에도 을개무라고 해서 개수가 들어가 있고, 축 안에도 개신기라고 해서 개수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신에는 임수가 장생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개수가 됐던 임수가 됐건 이 글자들 안에는 통근을 할 수 있지만 유금은 통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그나마 연지에서 해수를 봐서 뿌리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을 먼저 보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를 제해주기 위해서는 이 목이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간신히 묘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어요. 선생님, 묘술 합화되면 저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로 화하기 때문에 저 화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묘술 합화한다고 해서 그럼 술토도 화로 되고 묘목도 화로 되느냐가 아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묘술이 이렇게 합하게 되면 화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것이고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해지면 목분 비례해서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지당하지만 목 자체가 완전히 화로 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고, 술토 자체로 화가 왕해지지만 화가 왕해지면 다시 화는 토를 생하기 때문에 술토 자체가 약화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주를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묘수를 합하니까 도화가 합해서 사람이 음란하다 이런 거는 그냥 차후에 한 번씩 더 그냥 통변할 때 보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것만 그냥 집중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은 키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간목이 통근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묘술 합화하더라도 화가 너무 치열하게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을 생조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 간목이 토를 억제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토가 연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이 기토는 뭐예요? 간목을 써야 되는데 간목을 갖다가 기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용신으로 써야 될 것을 기토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토를 간목을 못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 중에서 간목을 못 쓰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수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해수가 없게 되면 개수는 말라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기토만 없었더라도 간목, 해수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기토로 인해서 월간에는 간목을 쓸 수가 없다. 그죠? 이렇게 되겠고 이제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간목은 기토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쓸 수 없다라고 했고요. 가장 큰 병이 되는 것은 토가 많아지는 건데 이 기토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수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생시에서 임자를 보게 되면 개수가 녹을 얻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겁재죠. 겁재.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겁재를 보게 되면 저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물을 침탈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개수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이 겁재는 오히려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일간 개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술월이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시간으로 투출한다 하더라도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무토로서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오히려 그냥 탁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간목으로서 토를 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목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간목을 쓸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고요. 운에서라도 목운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술월에 다시 축토를 보게 되면 살이 이거는 이제 뭐 정관이라기보다는 뭉뚱그려서 그냥 통칭 칠살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축은 물론 개수가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하더라도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 자체는 위태위태해지죠. 매몰될 우려 내지는 탁수가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가서 간목을 써야 되는데 이 간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해중에 지장한 간목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해중 안에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속에 잠겨져 있는 간목을 가지고 술도를 제하는 것도 더해진 축토까지 제하는 것은 약간 힘에 붙이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투출한 것은 뭐예요? 이 개수 자체도 어차피 일간 개수하고 비슷하잖아요. 똑같이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듯 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뭐 임자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사주 자체는 좀 더 약간 약화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갑인시를 한번 볼까요?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 간목은 쓸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 간목은 기토에 의해서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간목은 연간에 있는 기토하고 서로 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인데 이건 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합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합한다라고 보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얘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것이고요. 얘 자체는 합하지 않고 그대로 간목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 그래서 토가 왕하게 되면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절제시켜주고 할 수는 있는데 뭐냐면 이 간목은 인의 뿌리를 두게 되고 묘의 뿌리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술월에는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금을 얻어서 개수를 생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을 얻어서 토를 억제시켜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사주 원국 자체에서는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금이 없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묘인에 이렇게 뿌리를 두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하죠. 필요 이상으로 일간 개수의 기운을 너무 설기시켜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토를 제해준 그런 좋은 점은 있을지언정 일간의 기운을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빼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바깥 일을 못 봐. 그래서 내가 조카라든가 이런 내 친구한테 야, 내 일 좀 이거 좀 해줄래라고 부탁을 할 수는 있죠. 업무상으로. 근데 얘가 그러면 그냥 공짜는 안 되겠고 저기 심부름 값은 좀 줘야지. 그래서 그래 한번 심부름 값 줄 테니까 이 업무 좀 네가 좀 맡아달라라고 했는데 심부름 값을 어떻게 돼요? 10,000원이면 될 것을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라리 내가 하고 말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이 개수가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서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탁수가 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목으로서 얘를 제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왕하게 되면은 얘를 제하는 공력도 공력이지만은 내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간목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일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로 용신은 뭐예요? 해중 임수가 다시 용신이 되는 것이고요. 울로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운으로 가야지만은 약간 개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고 갑인 같은 경우, 을묘 같은 경우, 을목 같은 경우는 토를 제하는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요. 을묘시보다는 갑인시로 잡고 울로 자체가 금수운으로 가면 좋겠죠. 근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개요 임신은 괜찮겠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로 태어났을 때 초년운이 수운이라서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가게 되면 좀 더 힘들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주 원국만 놓고 생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울로가 어떻게 가느냐를 놓고 생시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시를 잡을 때는 사주 원국만 절대 보고 생시를 잡는 것은 아주 크나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출산 태기를 응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는 대운을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대운까지 참조를 하셔야 되고 대운을 참조하려면 뭐예요? 아들인지 딸인지를 구분을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면 뭐예요? 대운이 역행할지 순행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사주 원국만 잡게 되면 이것도 결코 좋은 생시를 얻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가 좋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주 원국 자체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대운이 받쳐주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원국은 좋은데 대운이 아주 안 좋게 간다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병진장사 무오기미는 뭐예요? 이건 토왕절에 다시 이건 화토가 왕해지는 것이니까 마땅치 않은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경신신유시는 말씀드렸던 개수가 인성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단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유금하고 묘목하고 묘유충이 되는 건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신유보다는 경신으로 잡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임술계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생시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